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이어서 재무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 부분 제일 대표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. 회계, 아우 머리 아파. 세무, 머리 아파. 그래서 대부분 초기 기업 대표님들께서 회계나 세무는 세무사가 알아서 해야지, 그리고 세무사한테 기장이나 이런 세금 계산하는 거 맡기고 본인은 그냥 잊어버리세요. 근데 실제로 세무나 회계는 내용을 다 알아야 되시는 게 아니고요, 흐름하고 어떤 게 중요한지 포인트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으시기 때문에 경영하시는데 에러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회계라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, 기본적으로 회계에 대한 그 원리, 그 다음에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1차적으로 대표님들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회계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한테 그럼 영업은 쉽습니까? 관리는 쉽습니까? 물어보면 사실 또 쉽지 않아요. 그래서 회계에서는 지식보다는 마인드가 중요해요.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. 그러면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회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영업사원인데 제대로 재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. 회계에 대해서. 팀장이 그 직원한테 설명해 주기를 우리 제품은 이익이 5% 나는 제품이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. 근데 그 이익이 5%라는 게 사실은 매출이익률이었거든요. 판매관리비 포함한 영업이익률이 아니고 매출이익률이 5%인데 이 직원은 그런 걸 전혀 몰랐던 거죠. 그래서 거래처에 가가지고 월에 1억씩 팔던 거래처인데 갑자기 그 거래처 사장이 조만간 내가 물량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가격을 좀 낮춰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낮춰준 게 얼마를 낮춰줬냐면 한 달에 한 5억 정도 판매하는 조건으로 해서 단가를 5%를 낮춰준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업사원은 생각하기에 그래도 내가 회사에 손해는 안 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실제로는 매출 이익률로는 10% 이상 이익이 나야 사실 손해가 안 나는 건데, 그 영업사원이 그렇게 잘못 결정한 것을 위에 팀장들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바람에 팔고서 계속 적자가 난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나중에 시정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. 또 하나는 회계 마인드가 없는 경영자나 관리자들이 회사를 흑자부도를 만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흑자부도 뭐 이야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죠. 사실 이 재무나 회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제 실물로 하는 게 아니고 장부상의 숫자로 하기 때문에 체감이 잘 안 되세요. 그러다 보니까 장부상 흑자네? 좋아. 근데 실제로 대표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나 회사 통장에 있는 거 장부를 보면 돈이 안 들어와 있어요. 이상하다 했는데 어느 순간 돈이 딱 막히면서 빨리 갚아야 될 자금이 있는데요. 야, 돈 많이 있다며. 아니요, 지금 잔고가 없어요. 그래서 뭐 본인의 돈을 가수돈으로 회사에다가 주기도 하고 급한 대로 막 은행 같은 데서 빌려가지고 갚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. 그러다가 보면 장부상으로는 흑자인데 실제로 돈이 안 돌아서 회사가 도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거나 하실 때 장부상에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표도 확실히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. 그리고 영업에서 많이 쓰는 회전기일 이런 것도 확실히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. 회전기일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히 다시 설명드리자면, 내가 제품을 팔았는데 이 판 시점부터 돈이 실제로 입금되는 기간을 회전기일이라고 하죠. 회전기일이 60일이다. 그러면 나는 지금 물건을 팔아서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난 걸로 돼 있지만 실제 돈이 60일 이후에 들어오는 거예요. 이 부분의 괴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계셔야죠. 그러면 이 없는 시기에 돈을 어떻게 적게 쓰면서 아니면 어디서 융통을 해가지고 이 시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.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. 근데 회계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거나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그냥 숫자에 속아가지고 진짜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것과 함께 채권 회수율도 중요하죠. 채권이 다 100% 돈으로 들어오면 좋죠. 근데 채권 중에는 부실 채권이 있거든요. 그래서 대손상각금이라는 걸 쌓게 되죠. 근데 대손상각을 쌓아야 되는데 안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진짜로 거래처 중에 매출의 한 10%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장부상으로 돈이 남아야 돼요. 왜? 매출을 했고 원가가 그거보다 싸니까. 근데 결국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거는
떼이게 되는 거죠. 현금 흐름이 또 막히고 나중에 가면 이걸 뭔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회계나 재무를 대표님들은 기본 원리 이해하시고 활용 방법을 아시되 최대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대부분 대표님들이 회계사 쓰기도 좀 그렇죠. 그래서 초기에는 세무사분들한테 모든 걸 다 맡기세요. 회계 기장까지. 근데 세무사분한테 맡기면 세무사들은 기본적으로 세무적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게 익숙하신 분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의 모양이라든가 재무제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당장 세금을 적게 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장부가 좀 모양이 안 좋아져요. 그래서 실제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여신 신청을 하실 때 회계 장부 자체가 너무 모양이 안 좋아서 나올 수 있는 대출도 안 나오거나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제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하나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두 사람이 있어요. 자산이 10억인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10억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냥 이자만 받아서 생활을 한 거죠. 필요할 때 현금 찾아가지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하신 분이 계시고요. 또 한 분은 자산이 10억인데 은행에 통장도 있지만 카드 개설하고 그 다음에 가끔 사업하시면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갚고 하셨어요. 자,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신용도가 좋을까요? 사실 대표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면 10억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갖고 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신용도가 좋은 거 아니야?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실제로는 이 은행에서 이자만 빼먹는 사람은 신용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용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. 근데 은행에서 적절할 때 돈을 빌렸다가 제때에 갚아나가는 사람이 신용도가 더 올라가게 돼 있죠.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나 이런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출을 하는 은행이라든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이 기관들에서 봤을 때 여기저기서 대출을 했더라도 제때 갚고 그것들을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로 커버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회사가 훨씬 더 성장성이 있고 대출을 해줘도 안심할 수 있는 회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재무제표상에서 부채가 적은 게 좋냐? 아니죠. 부채가 있더라도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. 너무 이 재무제표라는 부분에서 이익하고 손해, 그 다음에 자산하고 부채 이런 쪽에만 생각을 고정을 시키시면 진짜 필요할 때 이 재무제표가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자주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재무제표가 좋아 보일까요? 어떻게 해야 이런 은행에서 이런 우리 회사를 평가할 때 조금 더 낫게 보일 수 있을까요? 이런 것들을 자꾸 문의하셔가지고 대표님들이 그런 노하우를 하나씩 축적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은행에 자주 그럴 기회가 없으시면 전문적인 컨설턴트들하고 수시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같이 이런 모양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협의하시고 그 모양에 맞게 재무제표들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재무회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